지각동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의 행동을 보고 듣고 느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능동적인 행동을 진행 중이면 현재 분사 ing, 그리고 목적어가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걸 보고 듣고 느꼈으면 과거 분사 pp를 쓸 수가 있었죠. 또 사역동사는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때도 목적어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을 쓰고, 수동적으로 되어지면 과거 분사 pp를 쓴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각동사와 달리 목적격 보어에 현재 분사 ing는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동사 중에서 have는 특이하게 ing를 쓸 수 있기는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웬만해서는 사역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 ing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목적어의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노란색 예문을 보시면 I told Jane, close the door. 나는 제인에게 문을 닫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문을 닫는 건 목적어인 제인이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인 오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인 제인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적격 보어에 close라고 하는 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앞에 있는 동사 told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를 쓰더라도 동사 원형인 close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격 보어의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는 앞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때만 가능했으니까요. 그러면 목적어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close 같은 동사를 쓰긴 써야 되는데, 앞에 있는 동사 told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면 뒤에 close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동사 원형 close 앞에 to를 붙이는 겁니다. 삼형식을 공부하면서 to 부정사는 미래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제인에게 문을 닫으라고 하면 제인은 내 말을 듣고 나서 문을 닫을 테니까 미래적이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쓰는 게 흐름상도 맞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의 동사 told는 지각동사도 사역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뒤에 close가 아닌 to close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역동사도 내가 죄인에게 문 닫으라고 한 다음에 문을 닫는 거니까 미래적인데 왜 사역동사에는 to를 안 쓸까요? 그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told 같은 동사를 우리는 준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준이라고 하는 건 준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준한다라고 하는 말을 모르시더라도 준회원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준회원이라고 하는 건 회원은 아니지만 회원 비슷한 권한을 갖는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준사역동사라고 하는 이름은 다시 말해서 사역동사와 비슷한 동사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준사역 동사의 예문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I forgot to tell them to hold the whipped cream. 휘핑크림 빼달라고 말하는 거 깜빡했네. 이 문장에서 누가 휘핑크림을 빼는 건가요?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빼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인 오형식인데 앞에 동사가 tell이라고 하는 지각동사도 사역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동사 원형 hold가 아니라 그 앞에 to를 써준 겁니다. 아래 예문 What do you want me to cook? 무슨 요리 해줄까? 이 문장에서도 원하는 사람은 너지만 요리를 하는 건 me, 나이기 때문에 또다시 오형식이고 동사가 지각동사도 사역동사도 아닌 want기 때문에 뒤에는 to cook이라고 해서 to를 써야 맞습니다. 그리고 do you want me to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내가 뭐뭐 해줄까 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준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 분사 pp도 쓸 수가 있는데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모두 목적어가 수동적으로 되어질 때는 목적격 보어에 과거 분사를 쓸 수가 있었는데 준사역 동사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수동적으로 되어지면 똑같이 과거 분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told the door closed. 나는 그 문이 닫혀지도록 말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대신 조심하실 건 우리나라 말로는 문을 닫는 거지만 영어로 말할 때는 문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은 닫는 게 아니라 닫아지는 거겠죠? 이렇게 목적어가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경우에는 과거 분사를 써야 맞습니다. 이때 과거 분사 closed 앞에는 to be가 생략되었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문이 닫아지는 건 말을 하고 난 이후, 다시 말해서 미래적이면서 수동적이니까. 좀 더 예를 들어 드리자면 She got her nails done. 이 문장에서도 손톱은 손질하는 게 아니라 손질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의 과거 분사 done을 썼습니다. 이쯤 되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목적격 보어에 현재 분사 ing를 쓰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각동사에서는 목적어의 능동적이고 진행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현재 분사 ing를 쓸 수 있다고 했고 반면에 사역동사는 현재 분사를 못 쓴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준사역동사라고 하는 건 과연 현재 분사를 쓸 수가 있을까요? 예문을 보시면 I told Jane closing the door. 나는 제인이 문 닫는 중이도록 말했다. 어떠세요? 말이 되는 것 같나요? 말이 안 됩니다. 사역동사 때도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내가 제인에게 문을 닫으라고 말을 하면 제 말을 들은 제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가서 손잡이를 잡고 돌려서 문을 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분사 ing를 써버리면 앞의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냥 문 여는 중간 과정으로 뛰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준사역 동사 뒤에는 사역 동사와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 ing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동사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자체가 준사역동사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긴 써야 되는데 결국은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 앞에 to를 써야 맞습니다. 또 지각동사가 됐건 사역동사가 됐건 목적어가 죄인 같은 3인칭 단수더라도 목적격 보어에 s 같은 거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긴 것도 동사고 해석도 동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가 아닌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s 같은 거 붙이지 않는다고 했었죠. 똑같은 이유로 준사역 동사 뒤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목적어가 3인칭 단수건 뭐건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과거형이라고 해서 뒤에도 똑같이 시제를 맞춰주기 위해서 과거형을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동사처럼 생겼지만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사역 동사도 마찬가지로 시제를 맞춰주기 위해서 과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동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또다시 준사역 동사는 목적어의 움직임을 설명할 경우 동사 원형 앞에 to를 써서 투부정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준사역 동사를 중간 정리해 볼까요?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VIP, 동사 원형 ing, 과거 분사를 쓸 수가 있었고요.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VP, 동사 원형과 과거 분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사역동사 have일 때만 드물게 현재 분사 ing를 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아닌 나머지 동사들은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이 아닌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 투부정사를 써야 되고 목적격 보어가 수동적으로 되어지면 과거 분사를 쓸 수가 있었지만 진행의 의미인 현재 분사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사처럼 생기고 동사로 해석도 되지만 어쨌든 주어를 설명해주는 동사가 아니라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진짜 동사들처럼 s를 붙이거나 과거형을 쓰면 안 된다고 했었죠. 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준사역 동사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제외한 동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밖에도 엄청 많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 많이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왜 이러한 동사들은 사역동사가 될 수 없고 사역동사처럼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이 아닌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사역동사라고 하는 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위에 정리해 보았으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 보시고요. 예문에 made, had, let은 사역동사지만 made는 강제성을, had는 부탁이나 요청의 의미를, let은 허락의 의미를 내포하는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역동사에는 이런 작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청소하게 시켰다는 건 주어인 내가 우위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장에서도 내가 차 수리를 시켰다는 건 내가 돈을 지불하는 고객의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역동사 let의 경우 내가 아들의 외출을 허락한 것도 내가 위에 있어서 권한이 있다 보니까 허락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준사역 동사의 경우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수평적입니다. 맨 아래 예문을 보시면 I got my father to work out. 나는 아버지에게 운동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내가 아버지보다 위에 있나요? 여기서 동사 get은 사역동사와 달리 대화로서 뭐뭐 하게 하다, 설득해서 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위에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에게 충고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준사역 동사들 중에서 order이나 force는 뜻이 명령하다, 강요하다라고 해서 뜻만 보면 사역동사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의미가 강하니까 주어와 목적어는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인 관계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수직적이고 의미가 강한데 이러한 동사들은 왜 사역동사가 아닐까요? 사역동사처럼 목적격 보어의 동사 원형이 아닌 투부정사를 쓰는 두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I made him clean his room. 이렇게 사역동사를 써서 말을 하면 그래서 결국 청소를 했다라고 하는 속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처럼 I forced him to clean his room. 이렇게 말하면 사역동사 made보다 뜻이 오히려 강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가 청소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준사역 동사 중에서 allow는 뜻이 허락하다여서 사역 동사 중에서 허락의 의미를 갖는 let과 비슷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I let my son go out 이렇게 사역 동사 let을 써서 말을 하면 아들이 결국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알 수가 있지만 아래처럼 I allowed my son to go out 이렇게 사역 동사가 아닌 allow 동사를 쓰면 허락을 했지만 아들이 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준사역 동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사역 동사는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투부정사를 썼고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경우에는 과거 분사 pp를 썼습니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처럼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고 진행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사처럼 생겼지만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가 3인칭 단수더라도 s를 붙이지 않고 앞에 동사가 과거형이더라도 시제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과거형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처럼 생겼지만 동사가 아닌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리고 준사역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닌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죠. 수직적 관계의 사역동사와 달리 준사역동사는 주어와 목적어가 수평적 관계라서 그리고 주어가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했을 때 미래에
그 행동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아닌 투부정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